조선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어느 산골 마을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이 부부는 산에서 나무를 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죠. 가진 건 많지 않고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지만 이웃에 손 벌리지 않고 둘이 먹고 사는 부지런하고 착한 부부였습니다. 욕심 없고 금술도 좋아 행복하게 살았지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자식이 생기지 않아 늙도록 자식 하나 얻지 못했습니다. 남 부러울 거 없었지만 남의 자식을 보면 부러운 건 어쩔 수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 할아버지가 산에 나무하러 갔지요. 오늘따라 어찌나 힘이 드는지 빈지게도 무거워서 헐떡헐떡합니다. 세월에 장사 없겠지요. 하루하루 노쇠해지는 것이지요. 겨우겨우 산에 올라 나무를 하는데 웬 새 한 마리가 날아와 울지 뭡니까? 예쁜 새를 보니 집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할멈이 생각납니다. 할멈한테 잡아다 줘야겠다 하고 새를 쫓습니다. 살금살금 달려가면 포르르 날아가고 또 잡으려 하면 포르르 날아가니 여간 손에 잡히질 않았죠. 포르르 포르르 예쁜 새를 따라가다 보니 할아버지도 처음 와보는 깊은 산속이지 뭡니까? 깊고 깊은 산까지 들어왔던 것이죠. 홀린 듯 겨우 따라갔던 예쁜 새는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자리에 퐁퐁 솟아나는 옹달샘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할아버지는 새를 쫓느라 목도 마르고 생각해보니 점심때가 한참 지나 배도 고팠지요. 그래서 샘물을 떠서 꿀꺽 크게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상합니다. 오늘따라 힘없이 후들거리던 다리가 멀쩡해지는 것 같단 말입니다. 목이 계속 탔습니다. 한 모금 또 크게 마셨더니 듬성듬성 빠졌던 이가 나고 세상에나 샘물에 비친 모습을 보니 머리도 검어졌지 뭡니까? 손으로 눈을 씻고 다시 샘물을 보니 젊은이가 있지 뭡니까? 새 신랑이 되었단 말입니다. 무슨 샘물인지 모르겠지만 새 신랑이 되어 산을 내려가는데도 훌쩍훌쩍 쉼없이 내려갔지요. 어서 할머니한테도 샘물 이야기를 해주려고 마음이 바빴습니다. 할아버지는 몸에 힘이 생기고 몸에 생기가 도니 아주 어깨춤이 덩실덩실 들썩여진단 말입니다. 그렇게 할아버지는 신바람이 나서 달려오는데 할머니는 그만 턱 겁이 납니다. 웬 젊은 총각이 자신을 보고 달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할머니는 겁에 질려 소리를 질렀죠. 아니, 니시오. 웬 남의 집에 막 들어오는 거요? 할머니가 놀라거나 말거나 할아버지는 싱글벙글 웃으며 말합니다. 할멈, 나야 나? 나 모르겠어? 나 좀 보라고. 아니, 이 젊은 총각은 도대체 누구란 말이요? 누구길래 자꾸 자신을 보라는 건가? 하도 성화를 대니 찬찬히 살펴보았지요. 그랬더니 지금은 꼬부랑 늙은 할아버지인 남편의 새 신랑 때 모습이더란 말입니다.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나? 할아버지는 나무하러 갔다가 발견한 숲속 샘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세상에 그런 샘물이 있다니요. 할머니는 여간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새 신랑이 된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데리고 그 샘으로 갔습니다. 그 먼 길을 할머니의 걸음으로 어찌 가겠습니까? 젊은이가 된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번쩍 들쳐업고 단숨에 샘물까지 갔습니다. 샘물가에 도착한 할머니도 샘물을 한 모금 꿀꺽 마셔봅니다. 몸이 곳곳해집니다. 또 한 모금 꿀꺽. 새 하얗던 머리가 검어지고 비단결이 되었죠. 또 한 모금 꿀꺽. 얼굴에 골짜기 패인 주름이 쫙쫙 펴지더니 쪼글쪼글한데 하나 없지 뭡니까? 이 할멈도 아리따운 아가씨가 되었지 뭡니까? 세상에나 곱디고 온 새색시가 됐네. 할멈도 샘물에 비친 모습을 보고 믿기지 않아 여기저기 꼬집어 봅니다. 실로 꿈 같은 일 아니겠어요? 금슬 좋은 부부는 손을 맞잡고 기뻐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다시 젊어졌으니 더 오래오래 함께 살 수 있겠구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손을 맞잡고 좋아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젊은이가 된 부부 이야기를 모를 리 없겠죠. 그리고 젊어지고 싶겠지요. 바로 이 부부의 이웃에 사는 욕심쟁이 노부부도 그랬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 한들 욕심을 낸다 한들 가질래야 가질 수 없는 게 젊음 아니겠습니까?
소문을 듣고 바로 찾아와 샘물이 어딨냐고 묻습니다. 우리한테도 알려주구려. 할아버지는 알려줘야 하나 어쩌나 망설였습니다. 무엇이 걱정됐을까요? 하지만 이 욕심쟁이 부부한테는 말을 않고는 당해낼 수 없었죠. 망설이다 샘물이 있는 곳을 알려주었습니다. 욕심쟁이 영감과 할멈은 당장 그 길로 산으로 올라갔죠. 샘물을 먹을 생각에 다리가 후달거리는지 허리가 아픈지도 모르게 걷다 뛰다 날다시피 갔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한 곳에 정말 샘물이 있었죠. 욕심쟁이 영감과 할멈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샘물을 떠 벌컥 한 모금 마셨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달라졌을까요? 평소에 욕심만 부렸다고 그대로였을까요? 당연히 영감 할멈도 한 모금 마실 때마다 젊어졌습니다. 한 모금에 허리가 펴지고 두 모금 마시니 빠졌던 이가 새로 나더니 백발이 흑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벌컥 세 모금 마시니 얼굴이 빤지르르 합니다. 욕심쟁이 영감과 할멈은 샘물이 마르기라도 할까봐 서로 더 마시겠다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한 모금 한 모금 마실 때마다 주름이 펴지고 뼈마디가 마디마디 단단해지고 힘이 솟습니다. 그리고는 새 신랑이 되고 새 색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샘물을 해가 지는지도 모르게 퍼마십니다. 젊어진 할아버지는 욕심쟁이 영감과 할멈이 밤이 지나도록 집으로 오지 않자 슬슬 걱정되기 시작했죠. 워낙 깊은 숲속이고 길을 잃을까 봐도 걱정이고 호랑이한테라도 물려갔을까 봐 노심초사 산으로 가보기로 합니다. 공연히 샘물이 있는 곳을 알려줘 해를 입지나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젊어진 할아버지는 샘물을 마셔 새 신랑 같이 혈기가 왕성해져 무서울 것도 그리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욕심쟁이 영감과 할멈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어쩐다 말입니까? 그때 샘물가에 옷 두 벌이 놓여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가만 보니 욕심쟁이 영감과 할멈 옷 같단 말입니다. 아니, 찾는 사람은 없고 옷만 남겨져 있단 말인가 애가 탑니다. 샘물에 빠지기라도 했단 말인가. 귀신이 곡을 하겠단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수상하여 가까이 다가가 보니 글쎄 옷 속에 응애응애 아기 둘이 꼼지락거리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아기들은 어떻게 이 옷 속에 들어갔단 말인가요? 바로 이 옷의 주인들입니다. 욕심쟁이 부부가 샘물의 위치를 알려달라고 했을 때 망설였던 이유가 바로 넘치는 욕심을 멈추지 못할까봐 그런 게 아니었을까요? 욕심쟁이 영감과 할멈이 샘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젊어지다 어려지다 그만 아기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젊어진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아기 둘을 안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금술좋아 행복했지만 자식 하나 얻지 못해 남부러울 때도 있었는데 키울 자식이 한꺼번에 둘이나 생겼지 뭐겠습니까? 하늘이 주신 자식이라 생각하고 둘이 오순도순 아기들을 키우며 살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욕심내지 않고 인정 많게 잘 키우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 할머니, 할아버지도 샘물 덕분에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젊어지고 싶은 마음은 변함이 없겠죠. 세월 앞에 장사 없다 하지 않나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세월이니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들 욕심이 나나 봅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